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을 내리는 좋은 식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인데요. 이 질환은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이 특징인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혈당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식사 조절, 운동, 약물 복용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혈당 수치가 쉽게 내려가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혈당을 내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은 이유는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량, 잦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중 혈당은 먹는 음식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혈당을 내릴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좋은 음식으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씨앗, 생선 등 다양한 식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고 항산화제가 아주 풍부한 식품이면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좋은 5개의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 내리는 식품으로 계피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좋은 향신료로 알려져 있을 정도인데요.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공복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계피를 먹은 직후 인슐린 감수성이 즉각적으로 개선되었으며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공복혈당을 감소시키는 것에 탁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데요. 당뇨인들의 지속적인 고혈당은 건강한 분들보다 심장병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데 이 계피 섭취가 중성지방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켜 심장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만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계피의 종류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약성이 있지만 다량 섭취 시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쿠마린 성분이 풍부한 카시아 계피와 쿠마린이 거의 없는 실론 계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 모두 혈당을 낮추고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좋습니다. 부작용 걱정 없이 드시고 싶다면 실론 계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카시아 계피를 절대 드시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요. 적절한 양을 드신다면 오히려 양리작용을 하는 쿠마린으로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 양에 따른 쿠마린 함량을 따졌을 때 몸무게 60kg 기준으로 카시아 계피 1g에서 2g, 약 2분의 1 티스푼에서 1티스푼 섭취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할 때는 식사와 함께 드실 수 있지만 한국 식단에 계피를 넣기는 쉽지가 않지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차로 드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250ml에 계피가루 4분의 1 티스푼에서 2분의 1 티스푼을 타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즐기신다면 블랙커피에 계피가루를 추가해서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당 감소 효과가 좋은 식품은 정향입니다. 항산화제가 가장 풍부한 식품으로 손꼽히는 향신료인데요.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향은 당뇨병에 대한 항염증 효과와 진통 효과, 소화기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생산을 촉진하여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종종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발생해 인체 시스템에 필요한 탄수화물과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정향 섭취가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당뇨와 합병증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요리를 할 때 가루로 사용할 수도 있고 차로 이용하면 혈당을 낮추는 데 좋습니다.
물 250ml에 정향 3g을 넣고 끓여 차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와 마찬가지로 다량 섭취 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몸에 열이 많은 분, 위출혈과 위궤양, 위산 과다, 위산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을 수축시키는 효과도 있어 임산부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식전에 마시는 식초물이 혈당을 낮출 수 있어 당뇨인들의 혈당 관리에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식초에 함유되어 있는 아세트산이 당의 흡수를 늦추어 혈당 상승을 억제해줍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서도 사과 식초와 계피를 함께 섭취하면 식후 혈당 수치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식초물을 만드는 방법은 물 230ml 한 컵에 식초 또는 유기농 사과 식초 1큰술에서 2큰술을 섞어주면 됩니다. 가장 좋은 효과는 식전에 마시는 것인데요. 위장장애가 없다면 식전 30분에 드시면 좋고 위장장애가 있다면 식후 바로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커큐민은 당뇨 환자의 동맥에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몸의 염증을 줄여주며 심혈관 질환, 각종 암, 당뇨병 등에 좋은 효능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강황의 커큐민이지만 인체에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후추와 같이 섭취하면 흡수율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강황을 차로 드실 때 후추를 조금 넣어 드시거나 카레를 드시기 전에 후추를 뿌리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강황을 환으로 드시거나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섭취하는 양이 많지 않은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 요리에서 매우 중요한 재료 중 하나가 바로 강황인데요. 그만큼 강황 섭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작 섭취하는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1g에서 2g인데요. 한 전문가는 부작용 없이 강황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가루 형태의 강황의 경우 하루 4분의 1 티스푼이 적당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마늘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마늘을 섭취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 감소에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에도 좋은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당뇨병 환자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키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켰습니다. 마늘 섭취 시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마늘에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간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간 독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거나 기타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식품들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식품들은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여러 건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항상 적절한 양으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체질에 가장 잘 맞는 음식을 선택해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뇨 건강에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